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캐스퍼 살 돈으로 아반떼 사지라는 주제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고민이고요. 캐스퍼로 결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반떼로 결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보다 자세히 캐스퍼와 아반떼 비교를 통해 나에겐 어떤 차가 더 적합할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고민해 보시죠. 먼저 오늘의 목차는 총 6가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디자인을 가볍게 살펴보고, 두 번째, 파워트레인을 비교해보고, 세 번째, 차량 크기의 차이를 살펴보고요. 네 번째, 트림별 가격 비교와 다섯 번째, 옵션 비교, 마지막 여섯 번째, 결론을 통해 어떤 차량이 어떤 예비오너 분들에게 더욱 적합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캐스퍼와 아반떼의 디자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캐스퍼는 경영 SUV이고 아반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준중형 세단이라 서로 완전히 다른 매력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스퍼는 귀여운 매력과 유니크한 매력으로 2030 세대 취향을 저격하고 있고요. 아반떼는 이전 삼각대를 벗어나 스포츠카 못지않은 강렬한 라인을 통해 또 한 번 전성기를 맞고 있는 요즘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디자인이라 생각됩니다. 익스테리어에서는 둘 다 너무도 매력적인 차량이었지만 인테리어에서는 역시나 급 차이가 느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 동일하게 균형을 추구하는 캐스퍼와 운전자 중심의 콕핏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반떼는 완전히 다른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캐스퍼는 아담한 경차의 느낌이라면 아반떼는 인테리어에서도 스포티함을 잃지 않았죠. 인테리어를 중요시하시는 분이라면 아반떼를 선택하시는 편이 조금 더 만족스러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에는 캐스퍼와 아반떼의 파워트레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차랑 준중형이랑 무슨 비교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진의 경우 캐스퍼는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0 엔진과 카파 1.0 터보 엔진입니다. 아반떼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 한 가지만 제공되죠. 배기량은 캐스퍼가 998cc, 아반떼가 1598cc입니다. 변속기의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캐스퍼는 4단 변속기가 기본이고요. 아반떼는 6단 수동 변속기가 기본이고 IVT 무단 변속기 또한 제공합니다. 그에 따른 출력은 캐스퍼는 76마력과 토크 9.7 그리고 터보 엔진은 100마력의 토크 17.5를 발휘하며 아반떼는 123마력의 토크 15.7을 발휘합니다. 캐스퍼 터보 기준으로 보면 생각보다 출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공차 중량을 보게 되면 캐스퍼는 985kg부터 1060kg 정도 되고요. 아반떼는 1185kg부터 1205kg 정도 되기 때문에 공차 중량 대비 출력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변속기에 따른 가속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합 연비는 캐스퍼가 12.3부터 14.3까지 나오고 아반떼가 14.4부터 15.4를 보여줍니다. 캐스퍼는 4단 변속기를 쓰다 보니 경차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적인 연비가 나오는 것 같진 않네요. 경차가 연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잘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차량 크기를 비교해 볼 텐데요. 보나마나 당연히 캐스퍼가 작겠지만 캐스퍼가 더 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장은 아반떼가 역시나 1m 이상 더 긴 전체 길이를 가지고 있고 전폭은 아반떼가 230mm 더 넓습니다. 하지만 전고, 높이의 경우 캐스퍼가 아반떼보다 155mm가 더 높습니다. 이건 캐스퍼가 SUV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휠베이스는 아반떼가 320mm가 더 넓습니다. 당연히 아반떼가 전고를 제외한 부분에서 더욱 넓지만 캐스퍼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경차치고 엄청 좁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엄청난 공간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워낙 공간 효율을 잘 뽑아내는 현대자동차 덕분에 경차이지만 결코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캐스퍼는 동승석과 더불어 운전석까지 폴딩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 또한 가지고 있죠. 다음은 차량 트림별 가격을 살펴볼 텐데요. 캐스퍼와 아반떼는 동일하게 3가지 트림을 제공하고 있으며 트림의 명칭까지도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으로 동일합니다. 캐스퍼의 스마트 트림은 1385만원이고 1.0 터보는 1480만원입니다. 모던은 1590만원, 터보는 1685만원,
인스퍼레이션은 1,870만원, 터보는 1,960만원. 터보에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2,017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반떼 스마트 트림은 1,570만원이며 모던은 1,948만원, 인스퍼레이션은 2,453만원입니다. 가격을 비교해보면 캐스퍼 모던 트림을 선택하면 아반떼 스마트 트림과 가격이 겹치고 캐스퍼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하면 아반떼 모던 트림과 가격이 겹칩니다. 즉 캐스퍼 가격으로 아반떼를 충분히 사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선택권이죠. 제 주변에서도 이걸로 저한테 정말로 많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캐스퍼의 가격이 아반떼랑 비슷한지 상세 옵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캐스퍼 기본 트림과 아반떼 기본 트림인 스마트 트림을 비교해보면 아반떼는 일단 수동 변속기입니다. 당연히 자동 변속기 옵션을 대부분 선택하실 텐데 그러면 150만원이 추가됩니다. 대부분 안전 기술이 동일한데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서 아반떼에는 교차로 대항차가 추가됩니다. 교차로 대항차란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까지 인식하여 제동을 보조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어백은 캐스퍼가 아반떼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바로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의 충돌을 막아주는 에어백입니다. 하지만 아반떼에는 이 에어백이 없습니다. 휠은 동일하게 기본 15인치이고 내장 클러스터도 동일하게 4.2인치가 기본입니다. 차이점은 캐스퍼는 기본 트림부터 2열 벤치 폴딩과 파워 아울렛 1개가 적용되며 아반떼는 스피커가 6개로 캐스퍼보다 4개가 더 많습니다. 캐스퍼는 기본 오디오가 2개죠. 2개는 좀 너무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사실 깡통 트림으로 비교해보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기본 안전 사양이 빵빵합니다. 그만큼 경차인 캐스퍼 안전 사양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트림인 모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반떼는 모던 트림부터 무단 변속기가 기본으로 탑재되며 열선이 포함된 가죽 핸들은 캐스퍼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성 오너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 중 하나죠. 캐스퍼는 여기에 실내 무드램프가 적용되는데 색상은 퍼플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던 트림 아반떼에는 무드램프가 없죠. 앞좌석 열선 시트 적용,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적용되며 캐스퍼는 2열이 5대5로 폴딩됩니다. 아반떼는 아직까지 2열 시트가 접히지 않죠. 대신 스마트 트렁크와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됩니다. 경차이지만 SUV인 캐스퍼는 2WD 험로 주행 모드까지 적용되는데요. 무려 스노우, 머드, 샌드를 지원합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마는 그래도 이런 기능을 넣어준 것이 대단하네요. 모던 트림부터는 이 두 차량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좀 갈리는 느낌입니다. 캐스퍼는 확실히 SUV로서 성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반떼는 좀 더 다양한 편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을 비교해 볼게요. 사실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은 캐스퍼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옵션 구성만 한번 살펴볼게요. 캐스퍼 인스퍼레이션에는 교차로 대항차가 이제 추가되고 휠이 무려 17인치가 기본 적용되고요. 1열 풀 폴딩 시트와 2열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시트, 풀 오토 에어컨, 8인치 내비게이션, 후방 모니터까지 적용되죠. 경차라고 볼 수 없는 어마무시한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에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16인치 휠이 기본 적용되는데 휠은 캐스퍼가 1인치 더 크네요. 계기판과 중앙 모니터는 10.25인치 듀얼 모니터가 적용되고 이제야 무드램프가 적용됩니다. 대신에 캐스퍼는 보라색 한 가지였지만 아반떼는 컬러 변경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캐스퍼에 없는 기능들인데요. 동승석 통풍 시트, 오토홀드가 포함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뒷좌석 에어벤트, 즉 송풍구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보스 사운드 시스템 등은 아반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능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 감수하고 타면 또 없어도 되는 기능들이긴 합니다. 물론 살짝 불편하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캐스퍼와 아반떼 상세 옵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두 차종의 안전사양은 예상 외로 대동소이했습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었죠. 되려 에어백의 경우 경차인 캐스퍼가 하나 더 많을 정도로 풍부한 안전사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사항도 운전자 중심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큰 차이로 다가올 것 같지도 않네요. 크기적으로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스퍼가 경차이지만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디자인 덕분에 나름 만족스러운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력 차이가 존재하지만 캐스퍼 1.0 터보 선택 시 공차 중량 대비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부족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캐스퍼에 적용된 4단 변속기의 무딘 변속과 타이밍으로 인해 낮은 효율은 아반떼 대비 확실히 아쉽게 느껴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속주행 안정성을 비롯한 주행 성능은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아반떼가 확실히 우세하긴 하겠죠. 하지만 캐스퍼가 갖는 경차 혜택 또한 아반떼엔 없는 캐스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캐스퍼와 아반떼가 너무도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나는 캐스퍼의 유니크한 디자인에 꽂혔다, 캐스퍼가 너무 예쁘다 하시면 캐스퍼를 선택, 운전이 아직 서툴러서 좀 작은 차가 나에게 편하다 하시면 캐스퍼를 선택, 차량 금액이 조금 비싸지만 조금 더 경제적인 혜택을 원하신다면 캐스퍼를 선택, 뒷좌석도 접히고 앞좌석도 접히고 차에서 잠도 자고 다양한 취미도 즐기고 친구들과 색다른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다면 캐스퍼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나는 절대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경차는 못 사겠다, 이 돈이면 아반떼를 사지 하시는 분들은 아반떼를 선택. 차는 좀 달려야 맛이지 고속주행도 좀 자주 하는 편이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원하신다면 아반떼를 선택. 3인 이상 자주 타야 해서 뒷좌석 송풍구도 좀 필요하고 열선 시트도 필요하고 좀 더 넓은 뒷자리를 원한다면 아반떼를 선택. 난 SUV보다는 세단 장르가 더 좋더라 하신다면 아반떼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스퍼 살 돈이면 아반떼 사지, 캐스퍼 가격으로 아반떼 살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캐스퍼나 아반떼를 고려하시는 소비자분들 대부분이 차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시고 구매해본 이력도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를 제공드려 봤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결코 저렴한 물건이 아니어서 한번 사면 바꿀 수도 없고요, 되돌릴 수도 없죠. 그래서 더더욱 신중해지기 마련인데 잘 고민해 보시고 후회 없이 만족스러운 나만의 MR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정보를 전달드릴 예정이니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